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미 무역 협상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네, 8월 1일부터 원래는 이제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언이었는데 예.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오전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오늘 오전에 최종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최근 경향 중에 하나가 이런 중요한 발표를 할 때 협상단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다는 건데 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악관에서 한국의 무역협상 대표단하고 만나고 난 직후에 예. 본인이 운영하는 그 SNS 매체죠. 트루스 소셜에다가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예.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대신에 이제 원래 부과하려던 상호관세 25%를 10%포인트 낮춰서 네. 15%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대신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 뭐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기로는 이제 제공받는 돈을 받는 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가스나 뭐 그 외에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니까요. 총액으로 보면 4,500억 달러 정도를 미국에 주는 뭐 그런 셈이 된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동시에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서 백악관으로 올 때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발표할 거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예. 것도 공언을 한 거고 새로운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 네. 뭐 물론 뭐 이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축하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네. 뭐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 예. 이걸 또 자기들의 성과로 자랑을 했습니다. 예. 자, 이 관세 협상의 승부수는 뭐였나요? 사후적으로 보면. 뭐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의 이제 형평성을 어느 정도로 이제 맞출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무역 협상을 이제 타결을 했는데 그때도 관세를 이제 15%로 낮추기로 했었고 뭐 그리고 이제 동시에 뭐 자동차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네. 이른바 이제 패키지 딜을 해서 이제 5,500억 달러를 미국 쪽에 투자하기로 네. 뭐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투자 액수는 3,500억 달러로 낮췄고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는 이제 유럽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도 이제 15%로 관세를 맞추기로 했고 예. 그 외에도 이제 수천억 달러의 뭐 LNG를 비롯한 에너지를 수입하는 걸로 협상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앞선 사례를 참고해서 일단 관세의 상한선을 이제 15%로 맞췄기 때문에 예. 뭐 협상 자체는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이 됐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번 협상이 이제 일본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잘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내줄 수 있을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한 상황에서 내주고 뭐 이런 뭐 일종의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윈윈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협상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 대표단이 오늘 협상 타결 발표 뒤에 트럼프 대통령 발표 뒤에 추가로 언급을 했는데 미국이 선정하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일본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하기로 한 그 액수들은 대체적으로는 뭐 금융 투자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업에 같이 투자하기로 합의를 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한다라고 이제 투자처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일본 같은 경우는 투자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부가 설명을 했었는데 뭐 그런 구체적인 그 투자 수익과 관련된 뭐 구체적인 액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추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이 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협상이 남아 있는 카드를 넘겨주고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이제 쌀이나 쇠고기 같은 뭐 이런 어떤 농업 축산 분야들 이런 것들 지켜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얘기 나온 길에요. 농축산물. 이건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농축산물과 관련된 개방률이 이미 99.7%로 예. 거의 뭐 100%에 가깝기 때문에 추가로 개방하는 거는 막아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미 FTA가 이미 오랫동안 시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물 같은 경우도 일부 아주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99.7%. 그러니까 나머지 0.3%가 한 10개 분야, 농업 분야에 해당을 하는데 우리 예. 입장에서 이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도 주요 농작물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관세에서 이제 빠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개방하라라는 게 미국 측의 초기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소고기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제1, 2위를 다투는 소고기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0개월령 이상의 네. 소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해라, 완전 개방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었는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소고기가 상당히 국민들이 이제 민감한 민감한 아이템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30개월령 네.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곧바로 광우병 그렇습니다. 쇠고기를 떠올리기 예. 때문에 2008년에 이제 쓰라린 어떤 경험이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쇠고기를 지켜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예. 이슈였고 실제로 이 부분은 딜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예. 석상에 오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상은 없다. 예.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지금 보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다소 좀 뼈아픈 부분인데 예. 원래는 우리는 한미 FTA에 의해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가 제로였습니다. 0%였는데 뭐 같은 조건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5%의 관세율이 책정이 돼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는 10% 관세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우리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품목 관세가 일관적으로 15%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예. 유럽 차나 뭐 일본 차에 비해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언덕은 없어졌다. 예.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오늘 발표를 하면서 가능하면 일본하고 경쟁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12.5%를 품목 관세로 자동차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주장을 네. 했는데 그걸 지켜내는 거는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식 시장에서도 보시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가격이 다른 주요 품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앉는 예. 뭐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어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상대국과 비교해서 성과를 냈고 어느 부분은 구체적으로 손해봤고 이건 지금 임 작가가 전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뒤 코너에서요. 네. 각 여야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또 네.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도 다시 들어보고 좀 정리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관세 협정이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중국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 마무리가 되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 시절에 비하면은 조금 불리해졌지만 예. 뭐 기존의 어떤 다른 경쟁국들과의 관계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선에서 예. 협상을 잘 마무리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말씀하셨던 이제 마스가라는 우리의 협상 딜 그게 이제 마가라고 하는 뭐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에다가 쉽 빌딩을 집어넣은 네. S자를 추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선업을 우리가 미국에서 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해서 한국의 선진 조선업을 미국이 심어준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딜을 가져갔던 거고 이번에 이제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결정이 된 건데 예. 물론 뭐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지금 조선업 경쟁이 상당히 좀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사실상 이제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면 예. 그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에 해당이 된다. 뭐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미 미국에 선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딜 자체가 이제 미국과 우리 입장에서는 뭐 상호 좀 협력적인 어떤 굉장히 좀 중요한 그 핵심 산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른바 MRO라고 해서 뭐 이 큰 배들은 보수 작업 그리고 관리하는 작업들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하고 큰 산업의 분야에 해당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주요 공장들이 철수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전북 군산시 같은 경우에 이른바 이제 미국 그 군함이라든지 대형 선박에 대한 MRO 시장이 새로 좀 열릴 수도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서는 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전반적으로 딜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딜이고 일본과 특히 뭐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예.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잠시 후 다음 시간에 여야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협상 결과에 대한 반응 나왔습니까? 예. 네, 지금까지 이제 야당에서는 미국의 관세 협상에 임하는 데서 대통령이 너무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빠져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공세를 취해 왔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이 관련된 얘기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말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아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인 줄 알더라라고 이제 농담을 했고요. 우리도 뭐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쉼 없이 발질을 하듯이 우리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게 협상을 해왔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좁게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고위 공무원들을 좀 다독이는 뭐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정치 일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에요. 내일 윤석열 씨 끌어냅니까? 지금 그러겠다는 거죠? 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해줬습니다. 오늘 오전에 결과가 나왔고요. 체포영장 기한은 일단 8월 7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김건희 특검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문홍주 특검보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내일 오전 9시에 특검보가 직접 검사와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구치소를 지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집행은 교도관들이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구치소에 대해서 영장 집행, 그러니까 뭐 인치 집행을 지휘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를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는 걸로 내란 특검의 이제 첫 번째 조치는 마무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기소를 했었는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보가 직접 내일 가가지고 지휘를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도 높게 윤석열 씨를 이제 끌어내려는 이제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울구치소의 교도관들이 윤석열 씨의 사지를 붙들고 끌어내려는 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뭐 그건 또 내일 가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저번하고 차이점은 특검보가 현장에서 지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군요. 사실 이제 그 내란 특검에서 지휘를 했을 때도 서울 구치소 쪽에서는 교도관들이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지금 이른바 이제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서 서울구치소가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일종의 여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좀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 쪽에서 사람을 좀 보내달라라는 공문을 이미 이제 발송한 바가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 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여전히 실제로 가능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감옥에 있을 때 교도소에 있을 때 조사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황은 좀 내일 또 가보셔야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씨 측에서는 건강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치소의 어떤 진단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를 향한 좀 사방의 압박은 이제 특검에서만 하는 압박은 아니고요. 오늘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3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라는 걸 꾸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입법부에서 치워주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특별위원회입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현장 점검 차원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을 했는데 자꾸 건강 핑계를 대는데 실제로 얼마나 안 좋은 거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이 답을 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거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된다. 윤석열 씨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인 증세까지 의료과정이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나가고 이런 데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구치소에서 판단했을 때는
못 나갈 정도로 몸이 아픈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서울구치소의 김현우 소장도 덧붙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치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절차에 따라서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서 또 설득을 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뭐 다른 거소자들, 재소자들도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받아서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현실적인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계속 질의를 했더니 예.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 기준이 법 절차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뭐 교도소의 안전이라든지 질서 유지, 수용자의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이런 어떤 사고를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출석시키는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은 조금 모호하다. 네. 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 내일도 못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회의적으로 말씀을 네. 드렸던 게 뭐 기존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이런 인치 조치가 잘 안 됐던 특히 뭐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특검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구치소에서 면담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밖으로 자기 독실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만큼 또 특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교도관 지휘를 하게 된다면 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 지켜보셔야 되긴 하는데요. 일단 윤석열 씨 측에서는 좀 위기감을 느꼈는지 오늘 별도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 대학병원 진단에 의하면 윤석열 씨는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뭐 심장혈관, 경동맥 협착, 자율신경계 손상 등으로 인한 체온 조절 장애 우려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강 유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씨 측에서 주장하는 걸 다 따라가자면 심장이 굉장히 안 좋고 자율신경계가 손상이 된다는 거는 이제 자가적으로 체온 유지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급격히 오르거나 이런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냥 더워서 네. 에어컨이 없는 독실에 있기 때문에 더워서 체온이 올라가는 수준을 얘기하는 건지 실제로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체온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건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과장이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체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생명이 위험할 정도면 교도소 입장에서도 구치소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만약에 전직 대통령을 지낸 내란 우두머리가 교도소에서 사망을 한다면 그건 이제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밖으로 병원 치료를 보내지 않는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진단서가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혹은 말하는 것과 실제 진단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진단서도 직접 그 진단서 자체를 공개한 게 아니죠? 진단서를 전원이죠? 공개한 건 아닙니다. 예. 언론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면 것뿐입니다. 그동안의 어떤 윤석열 씨 측의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는요. 그 진단서 내용을 얼마든지 왜곡하거나 과장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자 통일교 전 간부가요. 권성동 의원한테 불법 정치자금 줬다. 뭐 이런 네. 진술을 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어제 구속이 됐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권성동 의원한테 상당히 좀 심각한 불똥이 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권성동 의원은 그 동안에는 나는 뭐 통일교랑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거나 이제 뭐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한테 얘기를 들은 걸 보니까 2022년 6월에 한학자 그 총재가 그 원정 도박을 한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서가 이뤄질 때 조만간 그 압수액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내용을 전달해줬던 윤핵관이 권성동 의원인 걸로 지금 이제 영장에 적시가 됐고요. 그 외에도 통일교 고위 인사들과 공모해서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금품을 한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권성동 의원한테 전달했다. 이런 내용도 영장에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